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결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와 세결집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의원들이 김의겸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와 신영대 전 의원을 축으로 세력 결집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후보 결선 결과는 이들 두 세력이 지지층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놓고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시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검토부터 중단까지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기존 계획이 추진될 수도 있는 여지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이 결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와 세결집 경쟁이 본격화되며 판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와 신영대 전 의원을 축으로 한 양측 세력 결집이 뚜렷해지며 지지층 확장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장 경선에서 김재준 예비후보가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박정희 전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군산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군산의 미래를 현실로 이어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의 변화는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저 김재준은 군산에서 태어나 넓은 세상에서 경험을 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김의겸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를 중심으로 최광규, 서동석에 이어 박 전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세결집 흐름이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중앙인맥을 강점으로 내세운 김 후보는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해 결선 진출까지 이르며 이른바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결선에 오른 김영일 후보는 진유환 전 후보, 문승우 도의회 의장과 일찌감치 연대를 구축하며 세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신영대 전 국회의원 계열로 분류되는 시의원들이 대거 김영일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물밑에서는 강임준 지지 세력까지 흡수한 것으로 전해지며 조직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이번 경선은 김재준 대 김영일의 대결을 넘어 김의겸 대 신영대 구도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결집 움직임이 2년 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군산시장 결선. 지지층 확보를 위한 막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안호영 의원이 신청한 도지사 경선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제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북지사 경선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지사 후보는 이원택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선 재심 기각 결정은 수용하지만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재감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감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용식과 신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의 정책연대 후속 조치가 본격화됐습니다. 신보균 후보 캠프는 오늘 조용식 후보 캠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후보의 통합 캠프는 20일부터 이틀간 치러지는 민주당 익산시장 결선에 대비해 협력 체계를 가동합니다. 신보균 예비후보는 본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조용식 후보를 지지한다며 정책연대를 통한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군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로 모두 7명이 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각 5분씩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에는 강수정, 김상영, 김효신, 박다혜, 박귀배, 김영주, 전기수 등 7명입니다. 민주당 도당은 면접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익산시의원 사선거구 후보로 김수경 민주당 익산시 을소통위원장과 유재구 시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의원 정수가 3명인 4선거구에서 김관영 도지사의 현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양정민 시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이어 추가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이남호 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익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을 진로교육 성공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익산 교육발전 특구 법정화 추진과 북부권 의학교육 명품중학교 육성, 원도심 오픈스쿨 운영 등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농산어촌 심야택시 바우처와 시내 야간 학교버스 도입도 공약했습니다. 이남호 황호진 전북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유성동 예비후보가 허위정보 유포를 주장했습니다. 유 후보는 자신이 포함된 3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확산됐다며 자신은 단일화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선거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선관위와 사법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 후보는 단일화와 무관하게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2차 투자처에 새만금이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국민성장펀드 제2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첨단벨트와 소버린 AI 등 6개 분야를 2차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첨단벨트는 로봇과 수소, 재생에너지 등 거점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섭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프로젝트에는 10조 원 안팎의 자금이 투입되며 첫 투자 집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놓고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의 시각이 미묘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후보들에게 입장을 물어보니 재검토부터 중단까지 부정적인 답변 속에 기존 계획이 추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만경강 인근의 익산시 남부지구입니다. 18,000명이 거주할 43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 예정지지만 2차례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민단체협의회가 익산시장 선거 출마자들에게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을 물어본 결과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미분양과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익산시는 아파트 7,000세대를 공급하는 만경강 수도도시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조용식 예비후보는 건설 경기 침체 등 현실성을 고려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호 예비후보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두 후보 모두 재검토 의사를 나타냈지만 세부적인 답변에서 필요시 단계적 접근과 추가 재정 투입 차단 조건을 붙여 현 조성 계획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반면 민주당 경쟁 후보들은 입장이 단호합니다. 임형택 조국혁신당 예비후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일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예비후보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책이라며 전면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공천 후보와의 본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확연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를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배후도시로 추진했습니다. 익산시 부시장 일행은 15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가 공공기관 이전을 제안하는 등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배후도시로서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익산의 경제영토 확장이라며 추진됐던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민선 9기에서 기존 계획이 이어질지 아니면 변곡점을 맞이할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경찰이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이 의원의 부안군 사무실과 김슬지 도의원의 부안군 선거사무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 김슬지 의원의 사무실과 기획행정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대리비 지급 사건 조사를 위해 김관영 지사를 소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1일 현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 선관위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김 지사를 상대로 술자리의 성격과 현금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청년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4분쯤 망성면의 한 도로에서 통근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 작업 중 다친 외국인 선원 2명이 헬기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0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1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4톤급 어선에서 사고가 나 베트남 국적의 30대 선원 2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어청도에서 대기 중이던 닥터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고는 스크루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중 롤러에 연결된 도르래가 탈락해 선원들을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CN 금강방송 군산시장 후보 토론회가 김재준 민주당 군산시장 예비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된 가운데 김 후보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재준 예비후보는 오늘 박정희 전 후보와의 연대 기자회견에서 토론회 불참으로 혼선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선 직후 여러 일정이 한꺼번에 겹치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조율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KCN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론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60분 동안 김영일 후보와 김재준 후보가 참석해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재준 후보의 불참으로 무산됐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부동산과 차량 압류, 공매 처분, 번호판 영치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지방세 체납액은 213억 원이며 일제정리 기간의 징수 목표액은 80억 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평가에서 익산시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7대 분야에 거쳐 87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94.3%의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우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익산시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익산시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맞춰 본청을 비롯해 북부청사와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의 조명과 냉난방 운영을 제한합니다. 또 직원 퇴근 시간에 맞춰 대기 전력 차단과 청사 야외 경관 조망을 소등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체육시설과 공원, 관광지 등의 조명 운영도 축소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가 도로 위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3시 38분쯤 전주 송천동을 달리던 택시가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A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의 한 도로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8시 30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도로에서 경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청소년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64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청소년 21%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기약과 진통제, 비타민과 영양제 등이 많았고 과거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재복용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와 정책 설계, 지역 사회 연계, 체감형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강주 군산대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취임식은 오늘 군산대 아카데미홀에서 열렸습니다. 김 총장은 지역사회에 신뢰를 들이지 못했던 부분을 겸허히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명한 운영과 소통으로 학생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높은 기온과 잦은 비로 보리와 밀의 병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출수기에 보리와 밀은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으면 붉은 곰팡이병이나 잎집 눈무늬병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적기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삭 패는 시기에 약재를 살포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습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군산시 아동수당 지원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지원금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군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 5일 열린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에서 김호연 선수가 남자부 3위를 차지하고 김종현 선수는 7위, 하프 마라톤 종목 최중민 선수는 남자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자부 싱글스컬 김승현 선수와 무타페어 종목 김채연 선수와 최미서 선수가 각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가 6번째 민간기록물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익산의 정체성인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가 이뤄집니다. 심사를 통해 45명에게 상금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민간 기록물은 시민 역사기록관에서 전시되고 관리되며 기증자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전문 강사를 지역 아동센터에 파견해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영어 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영어 그림책 수업도 제공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지역 아동센터는 어린이 영어 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우리들 연합의원과 유한회사 옥산, 주식회사 미래관광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흥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kg 80포를 기탁했습니다. 전달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7도에서 27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맑다가 흐려지겠습니다. 군산도 맑다가 흐려지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